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모두 내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국내 악재 속에서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우리 경제 얼마나 심각한 건지, 추가로 금리를 내려야 할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금통이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기존 3%에서 25bp 인하한 2.75%로 낮췄습니다. 사실상 이번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예. 다만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로는 이번 금리 인하가 일각에서는 매파적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들이 우세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3가지 포인트 정도에서 매파적 인하가 아니었다는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건가요?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 동결이 만장일치 동결 결정됐습니다. 소수 의견도 없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중립금리를 상회하거나 범위 이상의 범위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 또한 약간 매파적으로 시장에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면서 수정경제 전망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 경제 전망. 사실상 1월 달 금통위 직후에 하는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에서 7%로 낮출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 2월 달 수정경제 전망 발표에서 1.5%로 상당히 큰 폭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멀지 않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리 인하 만장일치였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경제 전망치를 1.5% 사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성장률 전망치는 1.9%였는데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1.6%나 1.7% 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1.5%라고 그러면 시기 1.5%로 끝날지 더 낮아질지 모릅니다만 이게 상당히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시장은 받아들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전까지 네. 하는 총재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이렇게 강력하게 시사하기 전까지 채권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최종 목표치 자체를 2.5% 정도로 봤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전망에는 이번 달 2월 달 금리 인하가 소수 의견이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조금 등재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과 환율에 대한 리스크 여러 부분들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면서 2.5% 정도까지 봤다가 생각보다 국내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고 한은도 그걸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예. 사실 올해 기준금리 자체가 2.5가 아니라 2.25까지도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상당히 시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아까 말씀하실 때 3%에서 한 2.5% 정도인데 더 낮아질 수 있다면 대체로 앞으로 추가로 한 2차례 또는 3차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2월 달 포함해서 이번 인하 포함해서는 아마 2회에서 3회 정도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 이 워딩 자체를 오늘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직접적으로 금통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월 달 금리 인하를 포함해서 한은은 최소 2회에서 최대 3회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보고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창용 하는 총재도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 누구나 지금 지금 수출 여건도 별로 안 좋다, 내수도 살아날 조짐이 안 보인다 어렵게 보니까. 근데 금리 인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 발언을 보면 추경 얘기도 좀 오늘 얘기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추경이? 맞습니다.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 자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금통위 전에 하는 쪽에서 나온 공식적 발언에 의거하면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에서 20조.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한 30조, 40조 정도 추경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대한 부채 부담과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15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경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예. 이번 1.5%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추경이 감안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2, 3회 정도 2월 달 포함해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1.5% 전망에 포함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하는 총재 예상이 아니라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0조 원 이상의 파격적인 추경이 단행된다고 하면 올해 성장률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원론적인 수준의
수준에 그친다면 실질적인 경기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국내 하반기까지 성장 경로를 봤을 때는 1.5% 또는 그 이하로 수렴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지금 여야가 협의 중이니까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야당은 언급하셨지만 30조 이상, 35조 원 정도 추경을 제안을 했거든요. 이제 이창용 총재가 15조에서 20조 그 이상으로 가면 재정 건전성을 좀 우려한 겁니까? 어떤 맞습니다. 면에서 재정 건전성? 가장 첫 번째로는 재정 건전성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경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 조달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빚을 내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생각지 않았던 채권 발행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미 올해 국고채 발행이 200조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경까지 가세하게 되면 200조 원 중반대까지 지금 야당에서 말하는 대로 30조 원 이상의 추경이 진행되면 그 정도까지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기준금리 인하랑은 별개로 시장금리를 오히려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들을 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창용 총재 발언 중에 또 관심을 끌었던 게 내년 성장률이라는데 내년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1.8% 하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올해 1.5%라고 했지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그러나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은에서 제시하는 한국의 중기 잠재 성장률이 1.8%로 얼마 전 한은 보고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관세 정책이 조금 보복 관세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 하방 압력에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는 와중에 국내 경제가 적어도 잠재 성장률 분만큼 성장만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치만큼 다 한 게 아니냐. 경기가 급격하게 나쁘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국내도 거기까지가 한계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상 1.8%라는 숫자는 굉장히 낮지만 글로벌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의 체력을 감안하면 그렇게까지 나쁜 수치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좋지 않고 우리의 체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인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뭔가 개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8%로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게 낮은 걸 우리가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좀 의구심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하는 총재가 금통위 이후에 이제 구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특히나 이게? 대표적으로는 PF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이요? 맞습니다. 네.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약 2년 정도 이제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데 결국에 금리가 과거처럼 0%대 금리로 회귀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산업이 살아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중금리 상황 속에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자금들을 지원해줘서 싼 값에 이제 PF 관련된 사업장들이 떨어져 나오면 그것들 매수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중기적으로 국내 펀더멘털이 조금 더 발전되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이제 늘어난 유동성들이 대부분 부동산에 집중이 됐습니다. 돈이 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부작용들도 있었죠. 지금 AI라든지 첨단 기술 산업 쪽으로의 자본 배분이 글로벌 대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조금 장기간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금의 방향들을 부동산이 아니라 AI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지금 돌려야 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 내년 성장률 1.8% 국민들은 낮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체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만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금리를 낮추기에 앞서서 이 금리 인하에 가장 우리가 걸림돌로 생각했던 게 원달러 환율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듯 했는데 오늘 반응은 어땠습니까? 금리 인하로? 오늘 사실상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3원 정도밖에 제한적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예견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일각에 오늘 하는 총재의 코멘트에서도 나왔지만 예. 결국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국내 펀더멘털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중기적으로는 이게 국내 원달러 환율의 절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율의 그런 매도 현상의 수급적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의 금리 차는 벌어졌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오르는 원화 가치가 싸지는 현상은 아직 일어나지는 않고 맞습니다. 있다.
길게 보면 조금 더 원화가 강해지는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뭐 올해 말까지 뭐 2.25%든 그 이상으로 한 뒤에 실질적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펀더멘털 체력이 회복된다면 중기적으로 원화는 이제 절상이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걸 당장 이제 원화의 방향성이 바뀔 거야라고 설명드리기는 여전히 국내 펀더멘털이 불안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은 국내 체력 이외에도 위안화 같은 이제 유사 신흥 국가들 통화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뭐 체크해야 될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한미 금리 차 영향을 받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텐데 우리는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 인플레 걱정도 되고 그래서 쉽게 못 낮출 것이다. 아니면 소비가 좀 안 좋아서 이제 좀 더 낮출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분석이 좀 엇갈리던데 혹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나요? 네, 시장 내러티브도 되게 변동성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4분기 미국의 GDP랑 이제 1월 달 PCE 물가지수 발표가 뭐 또 다른 방향성을 조금 만들어내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전에 나왔던 1월 달 CPI는 상방 서프라이즈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지연시켰습니다. 예. 다만 이제 CPI 지수랑 다르게 PCE는 직간접적인 소비 지출을 다 포함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CPI 대비해서는 주거비 관련된 섹터의 비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소비 지출 둔화의 트렌드를 뭐 간접적으로 보면 PCE는 둔화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CPI보다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네, 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4분기 GDP는 직전 3분기 3.1%에서 그리고 속보치 기준으로는 2.1%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에 대한 둔화 가능성은 직전 대비 높아진 점들은 뭐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재료를 종합해 보면 일단 시장의 연준의 인하 기대감은 3월에서 그리고 5월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6월까지 밀린 상황입니다만 뭐 PC랑 GDP가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발표이 된다면 5월달 인하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되살아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4분기 GDP 성장률, 1월 PC 물가에 따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조금 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 발표 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추가 금리 인하를 이미 이제 시사를 했는데 언제쯤 그러면 다음 추가로 금리가 내리는 시점은 우리는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네, 한은의 금통위는 3월 달은 없습니다. 3월 달은 네, 없고요. 다음 금통위는 4월 달 그리고 5월 달이 2분기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 지금 한은이 오늘 발표한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 서베이에 근거하면 인하를 전망하시는 금통위원 숫자가 3분 그리고 동결을 전망하시는 금통위원 숫자가 3분 나왔습니다. 사실상 50대 50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4월 달 금리 인하보다는 5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과 같은 케이스로 5월 달에도 수정 경제 전망치가 발표가 되고요. 5월에도요. 네, 이제 3개월 뒤에 과연 한은이 올해 성장률에 대한 궤적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4월 달 트럼프의 본격적 관세 부과 이후에 수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가 이제 이번 성장률 경제 전망치 5월 달에 포함될지 이 부분이 변수일 것 같고요. 예.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희도 합리적으로 4월보다는 5월 달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들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경제 성장률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이번 금리 인하 효과가 어떻게 날지에 따라서 4월이냐 5월인데 5월 쪽에 조금 추가로 맞습니다. 한 번 더 내린다면 그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소비자들,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낮췄어? 그러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대출이자도 많이 낮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최근에 실제 은행들은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대출 금리는 조금 천천히 낮추니까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이런 불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도 체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하는 총재 멘트에서 이제 대출 관련된 금리 쪽에서 뭐 가상금리 스프레드도 순차적으로 낮춰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가상금리를 낮출 수 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은행들의 대출 금리 자체가 후행적으로 반응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일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창구 자체를 줄여야지 가게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기를 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정책이었죠. 근데 실제로 오늘 이제 한국은행 멘트에 근거해 보면 주택 대출, 가계 대출과 주택 관련된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 가격 지수 모두 둔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가 크게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뭐 더 이상 대출 규제를 조금 옥죄할 가능성들은 저는 이 직전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출 금리도 뭐 예금 금리만큼 빠르게 시차가 반영되진 않겠지만 순차적으로 빨리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못 느낀다고 이제 우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에서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낮췄으니까 이제 그게 대출 금리 인하에 좀 제대로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감독 당국 수장들이 직접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은행들이 조금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은행 수익은 뭐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실제 그 소비자들은 그런 기준금리나 혜택을 못 본단 말이죠. 이제 그게 조금 확실하게 조금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 그렇고 정부의 이제 목표 자체는 내수 경기 활성화입니다. 뭐 결국에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생적 변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내수 경기는 뭐 첫 번째로는 추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돈들을 이제 민간과 소비 지원으로 이제 뿌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금리의 즉각적인 조정을 통해서 뭐 조금 더 소비자들이 뭐 이전보다는 조금 싼 코스트로 돈을 빌려서 소비든 투자든 하게 조금 하는 방법들도 두 번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전 대비 당국의 압박 강도는 조금 더 엄격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영향 그리고 은행들의 대출금리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